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게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서 사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켜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관련한 중요한 발언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예, 그 발언들 뒤에 일단 소개하기로 하고요. 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 재판에서 예. 이 관련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삼성이 어떤 문제를 저지르지 않나 그런 사항들을 감시하는 일종의 감시기관입니다. 예. 네. 이거 재판에서 판사가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금 이해가 안 돼.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죠. 회복적 사법을 얘기하시면서 예. 만들면 우리가 그거를 수용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은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 수사했던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재판을 바꿔달라고. 예, 검찰이 이 재판부와랑 같이 못한다. 네. 바꿔달라. 받아들여지진 않았죠. 아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뭐 재판 결과를 보죠. 예, 네, 좀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사과 내용 설명해 주세요. 일단 경영권 승계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면서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명확하게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3세까지만 경영하고 4세는 안 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예. 그리고 더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말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오늘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하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삼성에 있던 회장단들이 그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요. 네. 약속했던 걸 다 번복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사실은 좀 보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오고 대략적인 내용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없었다. 그렇죠. 그러면은 확실한 것은 4세 경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네. 이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을 없애고 노조를 받아들이겠다 이 말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켜보죠. 어떻게 될지.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부로 종료가 됐고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국립공원, 동물원 등은 이제 생활방역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요. 오늘부터 예. 운영을 재개합니다. 예. 그리고 대피소와 같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상황에 맞게 개방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다른 건 제쳐두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방금 저한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문자가 왔네요. 네. 예. 새로운 일상 모두가 방역 주체가 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거리 유지,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주기적 환기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렇게 보내왔는데 네. 큰 차이점 없는 거 같은데요? 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자 했던 거잖아요. 이걸 그쵸. 지켜달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시설들이 운영이 된다는 점. 예. 네, 그런 점이 다른 겁니다. 예. 방금 밖에서 PD가 저한테 엄지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달라고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읽어줬다고. 예.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진행자죠. 예. PD 머릿속에 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 지역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용인시에서는 29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부터 발열과 설사 증상이 있어서 자신의 차량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확진자가 2명 그리고 완치자가 50명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정오에 발표한 거로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한 자리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연휴가 있었는데도 조금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예. 것 같습니다. 대구는 오히려 방역을 더 강화한다. 네. 그러니까 지난 5일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대구는 아직도 감염 경로가 불확실하고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상존할 위험이 도사린다면서 행정명령으로 공공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부터 버스 탈 때 마스크 놔두고 오면은 벌금 맞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기자 언박싱 끝나고 네. 한송이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 전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정치권 얘기해 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오늘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새 의원이 나와서 각자의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거를 좀 정리해보자면 김태년 의원은 리더십을 통한 안정,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당정청 협력관계 강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분들이 어느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네.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이거는 소위 말하는 반장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료들끼리 투표하는 거니까. 네. 그래요. 누가 될지는 모르죠? 네. 예, 지금 3명이 나왔는데 양강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좀 지켜보고요. 자, 검찰과 언론 개혁에 대한 새 후보자의 이야기도 나왔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세 분 다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수사 기소 분리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립 등을 통한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언론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대검찰청에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 그리고 부산 성폭력 상담소랑 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등 이게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게 네. 경찰이 지금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조금 강조가 되는 부분이 그 부산 성폭력 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온 김회숙 자문위원을 두고 예. 청와대 김회숙 인사수석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에 민주당이 알았을 것이다. 네. 일부러 덮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오 전 시장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이낙연 당선자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조문을 위해서 합동 분향소를 찾았을 때 유족들과 나눈 대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제 야권의 공세가 시작된 건데요. 예. 몇몇 의원들, 그러니까 야권의 몇몇 의원들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라는 말을 붙이면서 예. 이런 분이 유가족과 나눈 대화라니 오싹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대화를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공격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언론이 이거를 그대로 받아 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던데. 네. 유족들과 대화 내용을 보면 네. 그렇게 오싹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렇죠. 그 대화 그 기사들이랑요. 그 몇몇 시민들이 모아놓은 그 워딩들을 종합을 해보니까요. 취지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빈말로 약속하고 돌아서서 외면하는 정치인이 지키지 않을 약속을,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 나는 지금 현직 관료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어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잘 전달하겠다 정도의 예.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 국무총리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도 아니다 보니까 당선인이 신분이니까 국회에 여러분의 말씀 전달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유족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오싹하다. 이렇게 이제 와전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사건 얘기해보죠. 네. 세계 최대 아동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거부해달라. 이거 손정우의 아버지가 탄원서를 올렸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건데요. 그 손정우의 아버지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보다 앞서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손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죄를 일종의 용돈벌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자고 시작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미국으로 가면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이게 용돈 벌이다고 하면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2차 피해가 진짜 예. 심하죠. 예. 20만 개 영상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여론에 불을 지폈네요. 네. 예. 또 박사방 운영진이죠. 강훈은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그러니까 강훈이 받는 혐의는 박사방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고요. 또 조주빈을 도와서 박사방 관리와 홍보, 그리고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까지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강훈이 붓다라는 닉네임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전달한 혐의다 이런 건데 지금 도피 중인 각각 네. 못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범죄 단체 조직죄를 구성을 하려면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갓갓을 잡아와서 갓갓이 어떤 여기에 책임이 있느냐 이거를 파봐야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못 잡으면은 잡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갓갓은? 그래도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예. 일단은 좀 믿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 아직 갓갓이 누군지 특정하지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해외로 나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번에 박사방 운영진들 논란을 일으켰던 다들 나이가 어리더라고.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 강훈이라는 친구, 그러니까 이 강훈이라는 사람도 10대예요. 만 18세고요. 아하. 네. 범죄를 일으킬 만한 뭐랄까 이런 나이가 따로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친구는 그 중학생입니다. 아이고. 네. 답답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습니다만 대구시는 예외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담화문을 통해서 대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면서 처벌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지역 보건의료단체인 대구보건복지연대회의 대표를 지낸 한송희 약사를 연결해서 대구시 대응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약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가 행정명령으로 발동했는데요. 이거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일주일 정도 계도 기간을 두고 예. 13일부터 행정명령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 물론 이제 감염병 위험 단계에 따라서 이런 행정명령들이 할 수는 있겠죠. 예. 그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처벌을 먼저 제시를 한 상황에서 예. 그 시민들한테 권위적인 행정적 시행이 아닌가. 이때까지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모임도 자제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식사를 휴업을 하고 이런 자발적인 어떤 시민의식들이 조성이 되었는데 행정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기면은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깜빡 잊고 안 쓰고 올 수도 있고 수급 문제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좀 시민들이 불만인가 봐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행정명령이 필요한 어떤 배경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지금의 어떤 이 조치가 필요한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부에서는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했는데 대구시에서 강화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대구 시민들에게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좀 느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힘들겠니까.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단속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이게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단속을 어떻게 한다든가? 대구시 발표 내용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없었고요. 같고요. 아직까지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뭐 일부 지금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뭐 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들 선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문제제기 있습니다. 있었다. 예. 예. 지금 우리 한 전 대표께서 약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게 코로나19 이 사태 때 굉장히 고생하셨을 텐데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 수급 문제는 없을까요? 일단 지금 공적 마스크만을 보면 지금 약국에 부족하진 않습니다. 판매로 늘어나고 그 구매 수량을 늘렸더라도 예. 부족하진 않은데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게 의무화된다면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과연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혹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예.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혹시나 뭐 의무화한다면 차라리 대구시가 무료 지급을 할 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도 예.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이유도 못 들으셨다고 하셨죠? 네, 예. 지금 오늘 코로나 극복 화상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대구시가 이제 뭐 그 방역 수위를 정하는 거나 이제 이런 행정명령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를 했거든요. 예. 했는데 뭐 물론 이게 이제 설문조사라는 게 대상이나 그리고 또 설문지 문항에 따라 답변의 방향이 조금 틀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결과에 대한 분석 항목을 보면은 대구시 방역 대책 강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정부 방침보다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방침은 49.1%이고요. 예. 근데 정부 방침 수준이다라는 게 46.7%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일단은 문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그래프 안에는 정부 방침보다도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훨씬 완화해야 된다는 것까지 합해서 본다면 정부 방침 수준이나 완화해야 된다는 게 50.5%예요. 예. 그러면 과연 이게 뭐 수치가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일단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혹시나 진행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예. 뭐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를 어쨌든 대구 시민들의 불만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 권영진 시장이 뭐 내외신 가리지 않고 인터뷰하면서 방역 한류 출발지는 대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일부 경제지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대구시의 어떤 자랑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실제로 이 부분을 잘 대처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2월 달에 그때 이제 대구시는 어떻게 밝혔냐면 심각 수준 단계까지 가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음압 병상도 10병상밖에 없었고 공공기관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한 개 대구시 의료원이 있는데 정작 대구시 의료원은 그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도 못 받았어요. 예. 뭐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반성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잘했다 결과만을 가지고 예. 자기 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코로나 사태에서 대구 시민들 또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 다들 애쓰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자체 자랑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뭐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지만 그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전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잘했다. 시장이 잘했다. 시장이 잘했다. 건비어 첨가를 부른다라고 전화하기도 하더라고요. 건비어 첨가만 불렀다 회의에서.
예, 그런 예. 말씀도 있습니다. 예. 예. 답답하네요. 그 약사님은 그 시가 지금 어떤 거를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지금 전문가들이 2차 유행도 계속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는 그 전에는 뭐 될지 안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예. 현재 코로나19로 통해서 대구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어떤 대처들, 예. 실제로 대구시가 지급하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뭐 지급 시기를 그때 총선 시기 이후에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뭐 그 지급 대상자의 보험료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검증하는 전산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은폐된 상태로 며칠을 지나가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지금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듬을 줄 수 있는 대구시의 대응도 많이 부족하고요. 예. 예. 그리고 방역이나 의료 분야에서의 어떤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 그런 논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성로의 텅 빈 거리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문을 열고 사람들도 왕래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거리에 사람들 조금 늘고는 있습니다. 예. 일단은 확진자 수도 좀 확실히 줄고 하니까. 예. 그래서 뭐 보면 이제 마스크를 이제 뭐 실내 공간 안에서도 끼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벗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예. 일단은 약간의 사회적 활동은 조금씩은 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소상공인들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나요? 아직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전 국민 지원금이 이제 다 지급되면은 그분들이 또 돈을 조금 쓰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예.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아까 약사님의 말씀처럼 대구시가 전문 역학조사관이 한 명밖에 없었고 병상도 부족했고 예산 문제를 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공공의료 확정 측면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지역 단체들이 지자체 선거 때마다 이제 대구시에 요청했던 거는 보건국 신설을 요구했었습니다. 예.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가 같은 한국에 있고 보건은 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예산 규모나 보건국가는 좀 많이 다르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광역 단체들의 지자체들이 보건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민간 의료 병상들을 땡겨서 실제로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여유가 되는 병상이 항상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료기관 확충과 이제 예산 확충 등의 뭐 조금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이 역량이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뭐 교육, 환경, 여성, 인권 다양한 분야에 지금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좀 많이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대구 보건복지연대의 대표를 지낸 한송희 약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규 앱 설치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11일까지고요. 선물은 일괄 그 이후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앱 새롭게 설치해 주시고요. 인증샷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